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면 크고 작은 송년 모임이 줄을 잇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도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고물가와 장기화된 경기 악화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연말 송년회를 취소하거나 간소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도내 대형 식당들의 경우 12월 단체 예약 문의가 이어져야 하는 시기지만 예약률이 턱없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치솟은 외식 물가로 인해 연말 특수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경기 한파까지 이어져 더 춥게 느껴지는 연말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장식한 가장 핫했던 이슈부터 사건, 사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개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선정됐는데요. 지난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에서 부산은 29표를 획득, 119표를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큰 격차로 패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과 부산 시민들께 기쁜 소식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2035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재도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우디보다 1년 늦게 유치 전에 합류해 사우디가 막대한 오일머니를 무기로 우호국들을 포섭하는 동안 판단을 미뤄온 것이 패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오는 2028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대표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행정 경험이 비교적 적은 이상화, 진종호 공동위원장을 보완하기 위함인데요. 40년 가까이 공직과 민간을 아우르며 폭넓은 경험을 쌓은 행정 전문가로 대회를 지원 사격하기 위해 최 위원장을 추가 선임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도비 30억 원과 문체부 기금 97억 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총 83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대회 관계자는 경비 장비와 선수단 관리, 자원봉사자와 의료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또 하나의 성공 신화로 기록될 수 있게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을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를 일선 학교에 배부했는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 주체를 학교장에서 영양교사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개정안을 통해 관리 조직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문제 책임은 도교육청과 학교장이 아니라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떠맡아야 합니다. 이에 도내 영양교사들은 안전관리 책임을 현장 근로자에게 전가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방지 강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는 2020년 29건, 2021년 64건, 2022년 28건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은 다음 달 7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입장을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였습니다.
네, 생방송 더이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화제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모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난 1년간의 도정평가, 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진행 상황, 더불어서 도추진 역점사업 등 주요 사안을 점검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1일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5개월 맞습니다. 도지사님께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만 되면은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드디어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했는데도 뭐 계속 바쁘네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해나갈 일들이 많고요. 아무튼 뭐 우리 도민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특별자치도도 성공적으로 출범을 했고, 사실은 이제 큰 거는 이제 한숨 돌리는 셈입니다. 이제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5개월이 벌써 흘렀습니다. 그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뭐 강릉의 도청 이청사도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세계 살림 엑스포 이것도 잘 치러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거기서 145만 명이 찾아오십니까? 예. 하여튼 덕분에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잘 치르게 됐고, 41년의 기다림, 우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예.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도지사가 16번을 바뀌는 것이 어떻게 또 제 당대에 이게 이제 착공을 하게 돼서 저는 또 운도 사실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차질 없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도정 현안과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죠. 3차 개정안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차 개정안 때는 이제 산림이라든가 농업, 환경, 군사 등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풀어내는 특례를 담았다면은 네. 3차 개정은 자치 조직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재정 특례가 핵심이라고 하죠. 3차 개정안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네. 추진 중이십니까? 이게 이제 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우리 일반 도민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까 이제 이러실 것 같아서 예. 제가 간략하게 그걸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됐죠, 법적으로도. 네. 그 특별자치도 법은 사실은 작년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 2022년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법은 통과하고 이제 실제 법이 통과되면 그 시행일이 한 1년 정도가 예. 따로 주어집니다. 1년 뒤에 당신들은 이제 진짜 특별자치도가 이제 시행되는 겁니다라고 법에 정한 게 금년 6월이었죠. 그러면 뭘 그렇게 그동안 고생을 했냐? 법이 작년에 이미 통과돼서 시행이 이제 되는 건데, 근데 그때요, 작년에 이걸 통과시키면서 여야가 막 전격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내용이 서로 좀 이 합의가 안 되는 내용은 다 빼고 예. 그냥 강원도는 언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이런 선언적 내용만 사실은 담아가지고 법이 통과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 6월이 그냥 가만히 되면은 특별자치도는 출범하는데 내용은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빈 껍데기만 출범을 하게 돼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1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이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되는 이제 또 숙제를 또 안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거는 이제 시한이 딱 있는 거죠. 금년 6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래도 내용을 좀 갖춰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 금년 상반기 동안에 그 용트림을 했던 겁니다. 예. 국회를 찾아가서 자 6월 11일 날 우리가 출범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도민들한테 내놓겠습니까? 내용을 좀 갖춰 주세요 라고 해서 거기서 뭐 농성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60개 정도 되는 법 개정안을 그새 만들어 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모양을 갖춘 이제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요. 그럼 이제 법을 또 조항을 그렇게 많이 고쳤다니까 지금부터 당장 시행하는 거냐? 그 개정한 거는 또 2024년에 또 1년 있다 또 시행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때 그 정확히 59개 그 법 개정안을 고쳐서 거기서 많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만 뭐 환경 영향 평가도 우리가 직접 하게 됐고 또 구절대 농지라고 불리던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빠졌던 것들이 교육에 관한 것, 뭐 행정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요. 예. 요거는 또 다시 3차 개정, 세 번째 개정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도 옛날 그 제주도처럼 우리도 국제학교 이런 거를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또 뭐 우리가 이제 행정적인 자율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특례 조항들을 또 다음번에 또 많이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해양수산 분야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예정입니까, 지사님? 네, 해양수산 분야 우리 이제 영동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예.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 항만공사가 전국에 몇 군데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도 항만공사를 하나 좀 설립을 해달라는 예. 이쪽 그 지역민들의 여론이 아주 드높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 해양 항만 분야 우리도 요 안에서만 연안에서만 이럴 게 아니라 멀리 다른 나라까지 이제 진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로 가는 항로가 동해에서 그 전기 항로가 있었는데 예. 최근에 속초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항로가 새로 이제 그 취항을 했습니다. 지금 그 나라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부터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이 블라디보스토크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항로는 확보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돼서 그거를 마련을 했고요. 또 일본 측에서도 새로운 추가 항로, 일본 도토리현에서 추가 항로 취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배편 항로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자꾸 넓혀가는 이유는요. 첫째는 관광객이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고요. 예. 관광객이 늘어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물류입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들을 일본, 러시아로 또 많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거를 점차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도에서 이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좀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특례 발굴부터 국회 통과까지 원활한 과정을 위해서 어떤 방안 갖고 계세요, 도지사님? 네, 이거는 그냥 뭐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다 도민들에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고 우리 마음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18개 시군을 직접 다 발로 뛰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벌써 세 번째 개정인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 또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지역민들의 그 의견을 전부 청취할 예정이고요. 또 전문가들, 우리 자문위원 그룹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그걸 또 이제 국회에 제출해서 또 개정을 해야 되겠죠. 예. 지난달에 국정감사 있었잖아요. 네. 5년 만에 현지에서 열린 이제 감사였는데 어떤 정책과 현안들이 집중 점검됐는지 질의 내용들도 좀 궁금하고 지적사항이랄까요? 제안된 네. 주요 안건 어떤 거였습니까? 네. 국정감사를 드디어 제가 처음 받아봤죠. 예. 네. 그래서 우리 도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국정감사를 받더라고요. 예. 매년 안 받아서 참 한편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좀 긴장되더라고요. 예. 이게 또 이제 제가 이런 본격적인 행정은 사실 처음이라서 또 국정감사 하는데 다들 쳐다보시는데 이거 제대로 답 못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 오신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생각보다 뭐랄까 좀 우호적으로 예. 특히 뭐 야당 의원들이 옛날에 우리하고 많이 싸웠지 김진태 지사 이제 한번 당해봐라. 또 그럼 어떡하나 그랬는데 역시 이제 이거는 이제 민생에 관한 거기 때문에 너무 예. 그렇게 안 하고 서로 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여성 권익에 관한 거 또 더러 그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강원도의 현안 그런 거 하고 또 기억나는 것은 뭐 강원 연구원장이 조금 뭐 이런 좀 그 튀는 좀 뭐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비판도 받았는데요. 예. 제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다 좀 해명을 드렸고 그래서 하여튼 좀 유익한 시간이었다 저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국회의원 시절에는 네. 감사를 하는 입장이다가 이번에는 이제 감사를 받는 입장, 피감기관장이신 네. 분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네. 느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떠셨어요, 진짜? 그게 예. 수비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예. 수비가 더 어려워요.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 와서 뭐 막 호통도 치고 예. 사실 저도 좀 옛날에 좀 그랬었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 감사를 받는 입장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저도 같이 막 뭐 그딴 걸 물어봅니까 이랬다가는 예. 이제 더 피곤해지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날 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도정을 좀 맡아 보니까 이게 저 혼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거기서 너무 오버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도민이 전체적으로 또 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가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옛날에 뭐 좀 괄괄하고 그러더니 요새 좀 성질이 많이 죽었다 그러는데요. 많이 참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꼭 그때 뭐 하고 싶은 거는 막 부글부글 하는데 그걸 제가 행정을 위해서 참느냐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리를 맡다 보니까 모든 이 생각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총 7조 5,862억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올해 예산보다 이제 630억 원 정도 증액된 규모인데 네. 또 핵심 미래 전략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헬스 사업이 주 핵심이고요. 2,3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뭐 도지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육성 그렇습니다. 방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다들 줄어서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네.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예산을 몇십 조를 주무르면서 작년보다 예산이 더 줄었어요. 이게 준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곡소리 나는 겁니다. 항상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늘려나가게 돼 있는데 도리어 조금이라도 빠꾸를 냈다 그러면은 여러 군데서 아주 이게 막 큰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도정에서는 제가 계속 긴축 뭐 빚 갚아야 된다 이렇게 외쳤지만 2023년보다 2024년에는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한 0.8%밖에 못 늘렸지만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늘렸고 줄이지 않았다는 거. 예. 거기다가 그거는 어디에다가 그렇게 쓸 거냐? 딱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역대 최고 액수의 예산입니다. 7조 5천억 예산을 이제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복지 예산이 그 중에 3조 원을 넘어섭니다. 예. 네, 이제 30%를 이제 점할 정도가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산업 예산, 미래 산업에 관한 거, 복지와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그 예산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거는 더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래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와 이제 바이오로 이제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이거 분명히 합니다.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 되느냐 마느냐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인력 양성 센터를 벌써 이제 국비를 들여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내년에도 또 인력이나 뭐 이거를 이제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그런 사업들을 정부 예산에 편성을 받았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계속 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바이오 산업 바이오는
지금 춘천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원주, 강릉 이렇게 다 각 지역마다 이제 그 역할을 나눠서 춘천은 그런 그 본래 했던 바이오 의학 분야, 체외 진단 분야, 또 원주는 디지털 헬스 분야, 강릉에서는 천연물 바이오 분야. 예.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여건이 좋습니까? 3대 도시가 다 바이오로 특화가 됐고 거기에다가 평창의 그린 바이오, 홍천의 또 체외 진단 항체 예. 이렇게 돼서 이걸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바이오로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올해는 계속 돌아보고 있는데 지난 9월과 10월에 세계 살림 엑스포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1월에 앞에 이제 마스코트도 있는데 세계 네. 청소년 올림픽 대회 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뭔가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인력과 재원을 예산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히셨어요. 현재 진행 상황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그 고성 세계살림 엑스포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도민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정말 성황리에 끝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은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네. 뭐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인데요. 너무 길고요. 그냥 우리 강원도에서 또 올림픽을 치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청소년들이 세계의 청소년들이 몰려와서 올림픽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아까 뉴스에 보니까 우리 부산 엑스포가 좀 이제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지 않습니까? 저도 좀 사실 실망이 큰데요. 여러분들 실망이 크실 텐데 이제 엑스포가 그렇게 된 마당에 더욱이 다음번에 치르게 될 가장 큰 국가적인 행사는 바로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예. 요 녀석이 이제 이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뭉초입니다. 뭉초. 눈뭉치에서 따온 이제 뭉초인데요. 귀엽지 않습니까? 이제 이 친구와 같이 우리가 많이 활약을 해야 되겠는데요. 진행 상황 벌써 몇 년 동안 저희가 착착 준비를 다 해서 이미 경기장 시설 9개나 되는 거 다 개보수 끝내서 조직위에다가 인계를 마쳤고요. 숙소 그 뭐 강릉 원주대 또 정선 하이완에 멋지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대학 기숙사 깨끗한 대학 기숙사 또 뭐 이런 그 최첨단 리조트의 이런 숙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뭐 그런 그 예산 같은 것도 최근까지 더 추가로 저희가 30억이나 또 추가로 거기다가 조직위에다가 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제 서로 다 이제 맞춰졌고요. 지금 당장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도와주셔야 될 거는요. 이거를 인터넷 예매를 합니다. 그 많은 경기장에 지금 25만 명이 오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들이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 지난번 고성 살림 엑스포는 우리 도민들은 5,000원씩 내고 거기를 가셨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없이 전 경기 다 무료입니다. 그럼 아무 때나 갈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인터넷 예약을 좀 하셔야 됩니다. 벌써 지금 인터넷 예약률이 오늘 현재 34%입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거의 다 차버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예약하는데 저도 한번 해봤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걸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 거기에 이렇게 예약을 하시고 우리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이 올림픽 다음 달 1월 19일부터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 한해 참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아까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굵직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에 남는 도 관련 이슈로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서울특별시와 뭐 특별한 만남을 했던 것이요. 협약 체결한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특별자치도니까 특별시하고 놀려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저희와 이제 특별한 만남을 한번 가졌습니다. MOU를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MOU를 체결했는데요. 저희는 뭐 성격상 모여서 잘해봅시다. 그런 추상적인 내용만 해서 사진만 찍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 시장님하고 자 그럼 한번 오시는데 뭘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몇 달 동안 서로 논의한 결과
골드시티라는 거를 예.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골드시티. 서울에 있는 이 저 은퇴 연령 실버 세대들은 다 좀 집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이분들을 강원도로 모시고 강원도에 집을 지어서 그러면 서울에 남는 그 사시던 그 집은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 아이디어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좋네요. 그러면 이 서울 시민들, 그것도 아주 자부심 가진 서울 시민들, 실버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삼척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예.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조건을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서는 그걸 먼저 보더라고요. 의료 시설이 괜찮습니까? 의료. 이제 좀 어르신분들이니까 갑자기 병원을 가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좀 괜찮습니다. 의료원도 있고 강원대학교 병원이 거기다 또 좀 분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기후는 괜찮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예. 삼척만한 기후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아주 온난하고 겨울에 좀 따뜻하고 뭐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아주 그냥 뭐 급물살을 타서요. 예. 여기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 예. 갑자기 서울 시민 2,700세대가 이제 삼척으로 오시게 됩니다. 예. 기대해 인구가 또 주십시오. 유입되는 거죠. 네. 자, 정리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새해 계획과 포부를 담아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올 한 해를 이렇게 저는 보면 오직 감사할 일뿐입니다. 특별자치도도 이렇게 됐고요. 또 우리 산림 엑스포도 잘 됐고 오색 케이블도 또 이제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다 도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제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던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새로운 도정에서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일렀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2023년도 올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네요. 원주와 춘천 등 도내 12곳에 한파주의보 발효가 됐고 또 북부산지 중심으로 오후 5시를 기해서 대설주의보까지 발효가 됐습니다. 빙판길 우려되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